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의 결혼 7년차 여자입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대학을 늦게 가서 대학생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 동갑내기인 남편은 막 취업을 한 신입사원이었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이 연애하는 것을 알고는 남편에게 저와는 가볍게 연애하다 적당히 헤어지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남편보다 조금 더 인지도 높은 대학에 진학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였고,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는 남자의 신세를 망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 저와 미래를 꿈꾼다면 분명 남편의 신세를 망칠 거라고 말하곤 했죠. 그랬던 시모가 마음을 바꾸고 저와 남편의 혼인을 허락하게 된 것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제 집안을 따져보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저를 봤을 때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며 퉁명스럽게 대하셨고, 흠잡을 것을 찾기 위해 했던 질문들인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는지 혹은 이혼 가정은 아닌지 같은 부정적인 연결 질문들만 했는데, 그걸 눈치챈 남편이 제가 시모에게 점수를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친정아버지가 무역회사를 하시는데 꽤 알아주는 곳이라는 말을 던졌고, 솔깃한 시모는 그제서야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말투도 좀 전과는 달리 한 톤 높아져 상냥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반대가 심해서 바로 승낙을 받는 건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상처받지 말고 힘내자던 남편의 말이 무색하게도 저는 시모의 친절한 배웅까지 받으며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승낙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제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일에 시모는 관심을 가져 취조하는 듯한 많은 질문에도 친정아버지는 조곤조곤 다 대답해 주었고, 결국 만족한다는 얼굴로 발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후다닥 결혼 날짜를 잡자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타이트하게 결혼 날짜를 잡은 것 치고는 준비를 잘 맞춰 모든 이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으로 올렸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즐긴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시모가 친정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안부를 묻는 질문들에 그쳤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친정아버지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끔은 대답하기 불편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둘러대곤 했죠. 그 뒤로 자주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가보면 시모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계셨고, 친구들에게 며느리라며 저를 소개해주고 저를 자랑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남편의 자랑을 늘어놓고는 했습니다. 꽤 좋은 대학을 나와 평판이 좋은 중소기업을 다녔던 남편은 학창시절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모의 자랑이었고, 그런 남편을 시모의 친구분들은 언제나 부러워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을 부러워하는 시선보다는 집안이 든든한 며느리인 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모는 저를 불러서 이목을 끌면서 자신의 아들이 잘났기 때문에 저를 만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친구들은 과부인 엄마를 둔 남편을 선택하는 건 여자로서 정말 대단한 거라며 저를 추켜 세워주는 말들을 듣게 되었고, 시모는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시세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모는 제 남편에게 연락해 그의 직장을 깎아내리며 친정아버지의 회사에 괜찮은 자리 하나 내어달라고 제게 부탁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묻고는 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직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 제게 그 일이 천직인 것 같다며 너무 재미있다고 자주 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모의 말을 굳이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할수록 시모는 더욱 집요하게 굴었고, 관심 없어 하는 남편 대신 제게 직접 연락을 해
남편을 설득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의 뜻을 시모에게 전하면서 거절을 했고, 몇 차례 거절당한 시모는 알겠다며 포기라도 한 듯 한동안 남편의 이직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 후 시덥잖은 일로 가끔 저를 구박하셨지만 시집살이라는 건 이런 건가 싶은 느낌만 살짝 있는 정도로 지나다 1년쯤 더 지났을 때 아버지의 회사가 높은 성과로 더욱 성장하는 것을 시모가 알게 되면서 남편에게 자신의 말을 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냐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몇 차례 이 문제가 대화의 줄을 이루다 보니 남편과 시모의 대립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르렀고, 시모의 의견에 따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남편은 완강하게 거절한다는 것이 좋지 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좋아요. 어머니, 제 삶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 어머니의 만족을 위해 이직까지 하면서까지 제 행복을 저버려야 만족하시겠어요? 예, 한 번도 이렇게까지 내 말 안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잖아. 넌 내 자랑이야. 그런 네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너도 좋고 나도 행복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니? 가족이 달리 가족이야? 네 그 대기업 뒷공문이나 쫓는 어줍잖은 곳이 뭐가 좋다고 이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구나. 그러지 마시고 가족이니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어머니께서도 제가 행복한 일을 하길 바라시잖아요.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앞으로 다시는 이 문제로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어머니께서 왈가불가 하실 문제도 아니고 한 번 더 이렇게 강요한다면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자식놈 배 아파나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작 네 인생이라며 선 긋는 거니? 아니야. 넌 그런 애가 아니잖아. 며느리가 시켰구나. 이 괘씸한 년 성에 안 차는 걸 집안만 보고 가족으로 받아줬더니 이따위로 널 종용하는 거야?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내는 그저 제 생각을 존중해주는 것뿐이라고요. 어떻게 어머니는 시종일관 변함없이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없죠? 우리 집안이 뭐 그리 대단하고 제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아내를 그렇게 대하시냔 말이에요. 더는 대하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마세요. 하지만 시모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시댁 식구를 우습게 알고 남편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며 여기저기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진짜 한 것처럼 거짓을 이야기하고 다니셨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자신의 친구들을 언제도 없이 저희 집으로 데려와 식사와 차까지 대접하라고 시켰고,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자기를 망신시킬 작정이냐며 면박을 주고 친구들에게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남편을 조종하며 자신과의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험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도 저도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자 이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애초에 저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다고 꼴 보기 싫으니 당장이라도 갈라서라며 매일같이 저에게 이혼을 득달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시모의 전화에도 저희 부부관계는 흔들림이 없었고 시모가 괴롭힐수록 저희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질 뿐이었어요.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로 상황이 진행되자 위기감을 느낀 시모는 이제 제가 아닌 남편에게 어차피 애도 아직 없으니 잘 되었다며 별 볼 일 없는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며 억지를 부렸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화가 났고 앞으로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과 함께 한 번만 더 제게 연락해서 괴롭히고 못된 말을 일삼는다면 시모의 전화는 물론 만나지도 않을 거고 자신은 어머니 없는 셈 치고
시모는 아들 없는 셈치고 살게 될 거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시모는 그것조차도 제가 시킨 짓일 거라고 생각하고는 제게 욕지거리를 쓴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시모의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몸까지 안 좋아져 며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쉬는 중에 시누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시모가 보내서 온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되려 제가 그간 마음고생했던 것을 이해해주고 위로까지 해주었고 시모의 편이 아닌 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찾아온 거라 생각하니 너무 고마웠죠. 하지만 고마움도 잠시 시누이는 평소에 잘 오지도 않는 저희 집에 찾아온 진짜 이유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얼마 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잘려 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자리가 있으면 취직을 시켜주라는 부탁을 해왔어요. 저는 시누이에게 딱 잘라 힘들 것 같다고 거절했지만 말단 직원이나 인턴도 좋다며 취직만 시켜주면 된다고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제 손을 부여잡고 애원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 회사가 좋은 성과를 거둔 후 마침 직원을 늘리기 위해 구직 중인 터라 딸이라도 누구를 취직을 시켜줄 만큼의 힘은 없지만 면접을 보게 해줄 수는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시누이는 그것만이라도 너무 고맙다고 하며 면접 일정을 확인 후 알려주기로 하고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그건 제게 또 다른 스트레스로 되돌아왔습니다. 면접 일정을 알려주고 난 이후부터 시누이는 매일 연락해서 면접 때 어떤 걸 준비하면 무조건 취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아버지께 가족 될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갈 예정이니 잘 봐주라는 인사치레를 해달라는 등 입사하면 어떻게 해야 빨리 승진할 수 있냐는 등 시모와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시누이의 일관되는 질문들에 저는 뽑는 기준까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자 아직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나누지 않은 애인을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애인이 취직하는 것을 전적으로 도와주라며 만약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기가 차는 협박까지 해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누이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제게 미안해하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하는 거냐고 시누이까지 합세해 저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며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된 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대놓고 흉까지 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제가 지쳐있다는 걸 알고 꾹 참으며 제게 자신의 가족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그냥 시모도 시누이도 없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지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만큼 많이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저도 남편도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은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저희 집에 들이닥쳐 복도에서 한참을 문 열라며 소리를 지른 탓에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시모는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쿵쾅대며 집에 들어와 저를 보자마자 제 뺨을 거칠게 내리치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나를 무시해? 어?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니 잘난 맛에 산다 이거냐? 내 아들까지 꿰어내서 한다는 행동이 고작 자식이랑 부모 사이 갈라놓는 거야? 너 따위 거 필요 없으니까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님, 남편을 꿰어낸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제 남편을 무시한 거고요. 이 집은 아들 집이 아니라 저희 부부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이유로 찾아오지 마세요. 뭐? 우리 아들 집에 엄마가 온다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시어머니한테 버르장말이 없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천박하기 그지였구나 아주. 이 집은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해주신 제 명의의 제 집이고요. 버르장머리 없는 건 제가 아니고 시누이고
천박한 건 어머님이시네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주세요. 당장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이 열렸고 곧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외근으로 생각보다 일찍 끝나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최근 시댁 식구들 탓에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낀 남편은 간만에 데이트를 하려고 바로 집으로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씩씩대고 있는 시모와 대치 중인 저를 보고 급하게 들어와 제가 괜찮은지 잠깐 확인을 한 후 시모의 손목을 낚아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는 시모의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그 뒤를 굳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걸터앉아 한참 숨을 고른 후에 진정이 되었고 시모를 돌려보낸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시모가 포기하지 않으니 자신과 제가 포기하고 장인어른께 회사에 아무 자리라도 괜찮으니 자신이 들어갈 자리 하나만 내어달라고 부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쯤 되니 악에 받쳐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고 시댁 식구라면 진절머리가 났어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남편이 안방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시모를 어떻게 골탕 먹여야 속이 시원할지 생각하느라 남편과의 말씨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한참 머리를 굴렸지만 마음에 드는 방법을 찾지 못해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 남편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은 조만간 친정아버지와 이야기해 볼 테니 더는 이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모의 뜻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남편은 그새 시모에게 말을 전했고 며칠 뒤 시모는 제게 전화해 그동안은 자신이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며 마음에 담지 말라는 사과와 함께 주말에 시누이가 애인을 인사시키러 온다고 했으니 그날 저녁 준비를 거들어달라며 도움을 청했어요. 일단락된 상태라 들들 볶일 일도 없을 테고 얼마나 못난 애인을 돕길래 취업까지 부탁하나 궁금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간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시누이의 애인을 보기로 한 당일 이른 퇴근을 하고 일찍 시댁에 갔어요. 그간 있었던 일이 거짓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건 물론 힘들게 주방에 종일 있을 필요 없다며 자신이 음식 준비하다 힘들 때 잠깐씩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며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거실에 앉아 쉬고 있으라고 저를 주방에서 내보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대우에 좀 당황했지만 언제 또 이런 호사를 누려보나 싶어 굳이 마다하지 않았죠. 음식 간을 봐주라며 저를 부를 땐 일부러 냉정하게 맛을 평가했는데 평소에 시무라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법도 한데 전혀 화낸 기색도 없이 다 제게 맞춰주는 모습이 이제는 우습기까지 했어요. 얼추 시모의 음식 준비가 끝날 즈음 시누이가 시댁에 도착했고 간만에 기분 좋은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중을 나갔다가 시누이의 애인을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시누이의 애인은 제 친구와 결혼 1년 만에 바람핀 것을 걸려 이혼당한 친구의 전 남편이었거든요. 다행히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제게 깍듯하게 인사를 해왔지만 놀란 저는 살짝 목례하는 게 다였어요.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시댁 식구들은 시누이 애인에게 인상이 좋고 훤칠하고 남자다워 좋다며 칭찬을 늘어놓았고 저녁 내내 식사 분위기도 너무 화기애애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와 과일을 내와 거실에서 두런두런 앉아 시댁 식구들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시누이가 슬쩍 주방에 있는 제게 다가와 얼마 전 친정아버지 회사 면접을 보았다며 남편도 이직 예정이라는 걸 들었으니 자신의 애인도 말 몇 마디면 면접 합격시켜줄 수 있는 거 다 안다고 사돈어른께 잘 이야기해주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뒤따라 거실로 나가 남편 옆에 슬쩍 앉으며 친구의 전 남편이자 현재 시누이의 애인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제 질문에 당황해하는 신우이를 보았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신우이의 애인도 당황했는지 얼버무렸고 그를 대변해 신우이가 그간 공부를 했고 이번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냥 회사원이라며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 저는 친정아버지 회사에 면접을 봤다더니 그럼 이직 생각이 있어서 본 것이냐고 물었어요. 신우이는 제 말에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으며 그런 것이라고 대답했고 신우이 애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급하게 자리를 마무리하는 신우이를 보면서 한 방 먹인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애인을 돌려보낸 후 제게 이번에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말한 걸 듣지 못했냐며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뭐하러 했냐며 화를 내었고 애인이 면접에 떨어지면 자신의 결혼도 물 건너간다면서 만약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 제 탓이니 각오하라는 협박조로 말을 뱉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그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자신의 애인을 옹호하며 저에게 화를 내고는 당장 돌아가라며 소리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저는 신우이에게 연락해 그녀의 애인이 혼인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상대가 제 친구였다는 것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혹시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신우이라도 자신의 반려자에 대한 사실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사실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더더욱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신우이의 미래를 봐서라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사돈 어른께 면접에 붙여주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며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 자신에게 말하는 저희가 도대체 뭐냐며 저를 나쁜 사람 취급했고 지금 제가 실수하고 있는 거라며 이런 지저분한 생각을 할 시간에 자신의 애인이 면접에 붙을 수 있게 힘이나 쓰라고 말할 뿐 제 말은 믿지 않았어요. 저는 신우이를 설득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남편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지만 그이 역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핀잔 주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오해를 하고 여전히 나쁜 시선으로만 보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연락해 신우이와 전 남편의 관계를 알려주면서 혹시 개가천선해서 지금은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았겠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간간히 소식을 들어보면 여전히 변함없다며 어쩌면 자신과 결혼했을 당시보다 지금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며 관계를 잘 정리하는 쪽으로 끌고 가보라고 조언까지 해주었죠. 저를 믿지 않는 신우이와 남편을 뒤로하고 시모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가족이기에 알고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를 신우이도 남편도 아무도 믿지 않으니 이제는 시모뿐이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제 선택에 번복은 없었고 시모에게 신우이 애인에 대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아가씨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그 남자분 제 친구의 전 남편이에요. 결혼 1년 만에 바람 피운 걸 걸려서 헤어졌고요. 여자 등쳐먹는 악질이라는 소문도 있었을 만큼 질이 안 좋았던 과거가 있어요. 아직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신우이를 좀 알려주세요, 어머님. 너 아무리 애가 못돼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 흉까지 보면서 아들도 모자라 내 딸 혼사까지 망칠 생각이냐?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어떤 사람인지 봤는데 뭐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너나 행실 똑바로 하렴. 무례하기 짝이었구나 정말. 어머님, 제가 왜 아가씨 혼사를 망치려고 하겠어요. 이번에는 저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남자 그 나이 되도록 뚜렷한 직업도 없어요. 아가씨가 애인 취직시켜달라고 연락했을 정도라고요.
뭐? 네 친정아버지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더 잘 될 일 아니니? 이참에 네 남편도 이사 정도 직급으로 넣어주고 예비사위도 취직시켜주면 딱 좋겠네. 가족 좋다는 게 뭐냐? 넌 이런 역할이나 시키려고 우리 집에 있는 거란다. 그게 네 본분이니까 네 할 일 좀 잘하렴. 시모의 마지막 말에 저는 고작 이런 취급이나 받자고 시댁 식구를 위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물밀듯 들었어요. 시댁 식구가 제게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줄 의사도 없을 뿐더러 그 어떤 희생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되려 제가 상처받은 만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고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친구에게 연락해 전 남편이 시댁과 시누이 모두를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찾아왔고 그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알렸지만 모두 믿어주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혹시 전 남편의 이혼 전적과 바람 폈던 증거가 남았는지 남았다면 자신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했어요. 친구는 저를 기만한 시댁 식구들은 도와줄 마음이 없지만 그런 쓰레기를 친구인 저의 가족으로 맞이하게 될 수는 없다며 흔쾌히 받아들여줘서 어렵지 않게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보내준 증거 자료를 확인했을 때 친구 전 남편의 불륜녀가 신우이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 놀랐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친구의 가정이 깨진 것에 일조한 사람이 신우이였더니 친구를 위해서라도 더는 이 문제로 고민할 여지가 없어 이 사실을 바로 시모에게 알렸고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모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애인으로 능력도 없이 당당한 척하며 서 있는 그 남자를 절대 친정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우이는 저에게 그런 거짓까지 꾸며낼 정도로 싫은 것이냐며 자신의 결혼을 제가 다 망치려고 작정했다며 어떻게 가족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욕보이면서까지 거절할 수 있냐고 원망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신우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도 모자라 친구 전 남편의 아이까지 이미 임신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신우이의 애인 과거의 잘못 말고도 여전히 미심쩍어 그 남자의 뒤를 나흘간 밟았고 신우이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는 것부터 그 여자들 중 임신한 사람이 또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쓰레기 같은 짓을 식구들이 눈치챈 것을 느낀 신우이의 애인은 자신이 뜻한 취직과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임신한 신우이를 두고 이미 잠적해버렸어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신우이는 자신을 속이고 인생을 편하게 살려다 실패해 도망친 그 남자를 찾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신우이는 한동안 산전 우울증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신우이를 대신해 시모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모는 제가 다 망쳐놨으니 신우이와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며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요구하고 그걸 거절하자 제 잘못이라 모든 게 엉망이 되었으니 손해비용을 청구한다며 친정아버지께 돈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시댁 식구를 위해 애썼던 저를 끝까지 탓하며 어떻게든 달라붙으려는 시모의 행동은 신우이를 버린 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낀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실로는 시모는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갖은 잡일을 찾아서 닥치는 대로 했지만 그마저도 욱하는 성격 탓에 다 그르쳐서 살고 있던 집까지 처분하고 단칸방으로 이사까지 갔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거머리 같던 시댁 식구의 등살에서 벗어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하고 아껴주는 제 가족들과
과거를 기억 속에 묻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